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오늘 강연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눈물이 있으셨을지 저는 그 무게를 조심스럽게 헤아려 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가 집안 물건을 부수고 또 엉망이 된 거실을 혼자 치우다가 소리 없이 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라면 정말 오늘의 강연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전쟁터가 된 집입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 내 아이지만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풍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뼈저린 현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교과서 속 의학 지식을 읽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뱉을 때 부모의 입에서 정확히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지, 자녀가 물건을 집어던질 때 한 발 물러서야 하는지 아니면 손을 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대처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조울증 자녀의 분노 이해하기,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서 응급대처법, 폭풍 이후의 회복과 사후 대처, 그리고 부모님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야 된다. 전문가 시스템과 지원군, 희망과 회복을 향한 여정. 지금 화면에는 얇고 금이 간 얼음판 위를 조심조심 걷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침마다 아이의 방문 앞에 서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어떨까?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아이의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에 온 가족의 하루가 결정됩니다. 한 어머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우님, 저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거실 의자가 또 엎어져 있는 건 아닐지, 아이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 걷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양육의 결과도 아닙니다.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를 앓는 자녀를 둔 전 세계 수백만 가족이 똑같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실패한 부모가 아니라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 깊이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롤러코스터가 보이시죠? 조울증의 교과서적 정의는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분 장애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조울증은 성인과는 그 생김새가 꽤 다릅니다. 성인은 우울할 때 가라앉고 조증일 때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이 병은 롤러코스터 구조물 자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불안정으로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이유도 모른 채 방바닥에 누워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부짖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해서 밤새 게임을 하려 합니다. 부모가 이를 막으며 그 에너지는 순식간에 파괴적인 공격성으로 돌변하고요. 아이 자신도 이 속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기분과 에너지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는 그 롤러코스터에 안전바도 없이 강제로 탑승한 상태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유별난 거다. 원래 성격이 거친 거다. 어릴 때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이 이렇게 됐다. 이런 자책이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조울증 아이들의 폭발적인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계의 문제입니다. 화면에 뇌 그림을 보시면 전두엽은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이건 아닌데, 여기서 화내면 안 되는데 라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 편도체는 감정을 일으키는 엔진입니다. 조울증 상태의 아이는 지금 이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지고 엔진만 풀가속으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자의 의지만으로 멈출 수 없듯 아이의 분노도 마음먹는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분노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뇌의 오류로 인한 증상입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모든 대처법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청소년 조울러들은 어른들과 발현 방식이 다릅니다. 어른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기분이 하늘을 나는 듯한 들뜬 상태, 즉 고양감보다는 극심한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라 감정 조절의 문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왜 컵을 거기다 뒀어? 이 한마디에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부모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이의 뇌 안에서는 그 작은 일이 자신에 대한 거대한 위협, 심각한 공격으로 왜곡되어 처리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 사소한 일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 이것은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질환이 그 아이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신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조우님, 밖에서는 선생님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저한테, 남편한테만 이빨을 드러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요. 왜 하필 제일 희생한 나한테만 이러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슬픈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의 이상한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다 집에 들어와 어떤 모습이어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단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위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는 무의식적인 사랑의 확인 과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이어도 나를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시험하는 어쩌면 가장 처절하고 슬픈 방식의 확인인 셈입니다.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문제로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이미 쿠션이 들려 있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100을 넘어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이리 와봐. 부모한테 그 버릇이 뭐야? 라고 맞받아칠 것인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응급대처 4원칙은 화재 대응 매뉴얼과 같은 논리로 작동합니다. 불이 났을 때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일단 불을 끄거나 대피하는 것이 우선인 듯 분노가 폭발한 순간에는 불을 끄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육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아이의 분노에 전염되어 부모도 함께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누군가가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 내 뇌도 자동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맞불을 피우려 합니다. 아이가 욕을 하면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죠.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같이 고함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고장난 아이의 뇌는 부모의 고함을 나를 공격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격입니다. 폭발의 순간에는 논리적 설득도 훈계도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부모님들이 흔히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아까 6시에 학원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간 거잖아. 너가 잘못해놓고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말이 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에게는 외계어로 들립니다. 전두엽 브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논리를 처리하는 회로도 함께 오프라인이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봤자 아이 귀에는 자신을 찌르는 공격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설득하려고 할수록 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분노는 더 높아집니다. 교육은 반드시 뇌가 다시 켜진 평화로운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목표는 딱 하나, 생존입니다. 그렇다고 칙문만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순간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목소리와 몸짓입니다. 평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씀하세요. 문장은 짧고 단단하게. 나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높고 경향된 목소리로 너 자꾸 엄마한테 이렇게 욕할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해. 좋은 예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모야, 너가 지금 많이 화가 났다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우리 30분 뒤에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앞서 30분 뒤에 이야기하자라고 선언했죠. 이 원칙과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 물리적 거리를 두는 타임아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며 쾅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분이 풀리지 않아 따라 들어가시는 겁니다. 너 당장 나와봐. 어디서 문을 쾅 닫아? 하고요. 절대 쫓아가지 마십시오. 타임아웃은 부모가 지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폭발하는 에너지를 가라앉힐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두십시오. 만약 아이가 거실로 쫓아 나온다면 부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세요. 30분 타이머 맞출게. 알람 울리면 그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반응을 완전히 끊으세요. 화면이 붉게 바뀌었습니다. 레드 라인입니다. 타임아웃도 낮은 목소리도 통하지 않는 극단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욕설을 넘어 부모를 밀치거나 때리는 경우,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자해를 위협하는 경우, 베란다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웃 눈이 무서워 창피해서 몸으로 맞거나 덮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폭력과 자해 앞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폭풍 같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지쳐 누워있거나 자신이 부순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이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극심한 자기 혐오와 우울감입니다. 조울증 자녀들과 이야기해보면 분노가 터진 직후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조우님, 제가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괴물이 사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사라지고 싶어요. 그 아이는 지금 그 누구보다 떨고 있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중잣대 원칙이라 부릅니다. 감정은 온전히 수용하고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누구야? 아까 데이터 요금 때문에 진짜 억울하고 답답했겠다. 그 마음은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여기까지가 100%의 공감입니다. 아이의 방어막을 먼저 녹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마음이 아무리 이해가 돼도 컵을 집어던지고 엄마에게 욕을 하는 행동은 우리 집에서는 허용될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감정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행동은 너 책임이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 전달하는 것. 이것이 손상된 전두엽을 부모가 밖에서 함께 훈련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대안적 행동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원인이니까요. 폭풍을 막을 수 없다면 폭풍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배수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음에 또 감정이 터질 것 같으면 엄마한테 욕하는 대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질러보면 어떨까? 문에 샌드백을 달아주거나 얼음물을 손에 쥐고 그 차가운 감각에 집중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 감각을 이용한 접지 기법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운 시간에 아이와 함께 이 방법들을 리스트로 써서 냉장고의 앞에 붙여두세요. 뇌는 반복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꾸준히 연습하면 폭발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배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텨내야 하는 우리 자신, 부모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울증은 감기처럼 며칠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는 긴 마라톤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바닥 깊이 박힌 무거운 닻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폭풍을 일으킬 때 부모가 그 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함께 울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배는 침몰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부모님이 굳건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가족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실 때 아이도 조금씩 폭풍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닻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 깊이 박혀있는 죄책감을 꺼내는 일입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의 뇌가 잘못된 거 아닐까? 맞벌이 한다고 아이 곁에 못 있어줘서 애정 결핍으로 이 병이 온 거 아닐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수천 번도 더 자책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자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울증은 유전적, 생물학적, 신경화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뇌 질환입니다. 양육 방식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만으로 아이의 뇌세포와 호르몬 불균형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두 분만의 힘으로 이 병을 숨기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울증 관리의 세 기둥은 아이, 가족, 전문의로 이루어진 삼각형입니다. 처방받은 기분 안정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지 매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막입니다. 약물 수능도가 분노 폭발의 빈도를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임상심리사와의 인지행동치료 필요하시다면 부모님 자신의 우울과 소진을 위한 가족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승무원이 안전 시연을 합니다. 기내 압력이 떨어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보호자와 아이 중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매뉴얼은 단호합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반대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숨이 막혀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아이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우려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먼저 쓰러지면 아이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부모님 스스로 숨 쉴 공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아빠와 엄마가 교대하고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을 하세요.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이는 자주 모임에 나가 위로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장소가 생겼는데 의왕시 개원예대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평일이나 아니면 토요일에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자주 모임을 열 생각입니다.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공지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의 배터리가 30% 미만일 때 아이의 0%를 충전시켜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아이를 이 긴 터널에서 함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겐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집,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끔찍한 일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약을 찾고 발달과 함께 뇌가 성숙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 일관된 한계 설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반드시 나아집니다. 아이가 내뱉는 거친 말, 물건을 부수는 그러한 행동은 질환이 쉬운 가면입니다. 질병을 미워하되 아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한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신 부모님들께 위대한 인내와 숭고한 사랑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불안 대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